17세 딸과 50대 엄마, 수년간 농락 후 살고 있는 2층 상가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길거리로 나가다. 대한민국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2006년부터 약 20년간 딸과 엄마를 농락하고 결국은 살고 있던 집, 전남대학교 건너편 상가지역 2층 상가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JN대학교 건너편 상가지역 2층 건물주로 자녀 4명의 엄마로 헤어 디자인 겸 원장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왔다. 둘째 딸은 스포츠 댄서를 꿈을 꾸고 각종 스포츠 운동에 열심히 활동, 각종 행사마다 노력하며 건강하게 활동해왔다.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살아왔던 그들 가정,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가던 이들 가정은 살고 있던 집, 상가 건물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인수리를 맞고 온몸이 붓고 괴물로 변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불떼기 둘째 딸과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국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난 사이에 우리 주변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께 제보 아닌 호소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 내어 제보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급받아오던 중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재판에 해부 위조된 서류로 승소하고 보험금을 중지하여 가입자의 가정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장 학생생활기록부에 개근상을 받던 학생이 위조되어 결근자가 되고 병원장과 의사들이 서로 짜고 서로 조작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일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광주 KD 종합병원장의 허위 개인 정보 유출과 류땡땡 의사, 위조된 진단서, 서울 YS 종합병원장 신땡땡 원장과 허위 의료 기록지 모두 허위로 위조된 것입니다. 지금 제출된 개인 정보 유출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 환자는 2002년, 2003년도에는 광주 KD병원에 단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첫 번째 허위, 2003년도에 2002년도에 광주 KD병원에 18일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조작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개근상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나 건강보험공단 역시 심사평에서 입원한 사실도 없다 하니 증명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 합니다. 왜? 입원한 사실이 없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한 번도 수술 또는 입원한 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허위, 항구에는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인슐린 펌프가 도입 아니 된 상태이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당뇨도 진단받고 입원하여 백내장 수술도 펌프 작용도 받은 사실 1%도 없다. 그래서 거짓말이다. 김경철은 보증서에 사인한 사실도 없다. 세 번째 허위, 환자의 딸 아빠 김경철은 병원에 간 일도 없다. 안 갔으니 사인한 일이 없다. 나 아빠가 사인한 일도 없고 환자가 입원한 일도 당뇨 치료도 한 일도 없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허위고 거짓말이며 위조된 것입니다. 당시 2002년, 2003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고로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이해는 말도 되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참고로 인터넷에 확인해 보면 선천성 백내장 또는 태어날 때부터 있거나 어린 시절부터 진행된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다. 백내장 수술은 누구나 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백내장 수술은 처음으로
2006년 10월 20일경 제2엔 종합병원에서 최초 한 번 했다. 이때 수술한 사실로 발등에 수혈 쇳바늘 의료사고로 희귀성 통증 발병으로 24시간 피눈물로 진통제약이 없는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2형 발생, 세계보건기구에 등재된 G564, G906 상해 코드는 1 내지 2급 중증 장애 코드자이다. 이런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자문위가 서류 조작했다. 다섯 번째, 2017년 4월 20일 재판에서 자문위의 해신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요인이 두드러진다 하였다. 다시 한번 확인 증명하면 환자인 딸은 2006년 10월 20일에서 2025년 6월 18일에도 없는 병명이다. 당뇨병과 무관한 통증이다. 소견서 진단서 확인 증명한다. 이러한 모든 일은 대기업의 갑질과 이에 동조한 병원장과 의료자문단 이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들 대기업과 종합병원장과 의료자문단이 접수한 거짓된 허위 서류를 사실화하지 않고 받아들여 재판에 승소하게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부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한 곳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패가망신당하여 누구에게 원망도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피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보험사 여건은 보험사의 전문 로펌에 의해 병원장과 의료자문단의 허위 진단서와 거짓 서류에 의해 조작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재판부라면 이들이 이주한 거짓 서류를 접수받았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이조된 서류만 믿고 손을 들어주어 재판에 승소하게 한 재판부가 과연 대한민국 재판부인지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료 또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료공단에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접수해야만 의료공단에서 진료비 또는 입원 사실 확인이 기록이 됩니다. 의료공단의 접수한 사실 확인만 하여도 알 수 있듯이 절대 거짓으로 의사 진단 및 입원은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당시 17세 소녀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2006년 광주 KD 종합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처음으로 갔습니다. 이때 의사의 검진 결과 혈당이 높다며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맞고 치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06년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약 8일간 KD 종합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환자는 입원하여 인슐린을 맞아야 혈당이 떨어지고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투여받은 환자는 온몸이 붓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걸음도 걸을 수 없고 피부에 발진이 생겨서 참기 힘든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환자의 견딜 수 없는 호소에 의해 환자 엄마는 의사와 상의하고 만약 응급시에 전남대학병원으로 가겠다는 서명과 함께 집원을 퇴원시켰습니다. 그 후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 돌아온 환자인 딸은 인슐린을 맞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딸의 몸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딸아이는 그간 하지 못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스포츠 댄스 역시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에게 얘기를 종합해보면 당뇨병이라 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맞아야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환자는 인슐린을 맞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당뇨병이 아니란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진단 오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슐린에 의한 의료사고이지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2006년 10월 어느 날 퇴원 후 약 8개월 만에 환자는 스포츠 댄스 연습 도중 눈이 안 보인다며 엄마에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엄마는 바로 KD 종합병원 안과에 2006년 10월 2일경 외래 검진 결과 의사가 백내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입원입니다. 엄마는 바로 JN 대학교 병원에 예약을 한 후 2006년 10월 10일경 바로 JN 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입원시키고 2006년 10월 20일경 처음으로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시켰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는 수술이 잘 되어 양쪽 눈 결과는 좋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딸 환자는 인슐린을 맞으면 나타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혈당 9.8에서 10.2 치솟습니다. 두 번째, 전신이 붓고 배가 부르고 오뚜기가 듭니다. 세 번째, 항생제 부작용으로 맞으면 염증 배양에서 사용 후도 똑같은 증상 금기암입니다. 네 번째, 2009년 인체 흡사한 에피드라란투스 한국 제조된 것만 사용 중 다른 것 불가합니다. 다섯 번째, 수석 2019년부터 시작 후엔 수분 체중 감소로 규정의 스포츠 증가 사라지고 체중 감축으로 배부름이 많이 축소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병원장과 의사의 허위진단, 바로 의료사고를 나이롱 환자로 만들고 보험사 전문 로펌과 의료자문단의 간교한 수법으로 서류 조작하여 재판에 승소하여 계약된 보험금 지급 중지와 더불어 그간에 지급한 보험료 반환 청구에 대학가 상가 지역 2층 상가 주택 건물을 강제 경매로 환수당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여기 놀라운 사실은 상가 건물이 환자 무관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배제하고 엄마의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강제 경매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자 중 서민들과 힘없는 자만 골라서 이러한 편법으로 피눈물 나게 하는 보험사와 의료자문단, 중고등학교장 등 여기에 협조한 병원들 모두 양심이 있는지요? 그렇게 예쁘고 발랄하게 활동했던 딸아이가 환자가 되어 배불대기가 흉측한 환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자식을 보면서 그래도 민주화 성지라 불리는 광주 북구 중동에서 전문 헤어 디자인으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현재 60대 실시간 전문 직업 여성이자 엄마로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호소하며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러한 가짜 서류 한 번만 전화로 확인하면 정확성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알고도 묵인한 건지 정말 모르고 판단하는 건지 이에 동조한 재판부 정말 한심하며 우리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래도 사법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한 보험회사와 모집인들, 여러분도 같은 국민이며 누구에게 언니요 오빠요 동생이죠. 계약 당시에 약관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에 이어서 더 많은 사실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동 시간 전문 직업 여성 제보자 겸 호소인 임상옥 대독.